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고 이한열 열사에 이어서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힘쓴 배은심 여사의 장례 기간 도중에 지역 일간지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0일자 매일신문 1면 하단 그리고 영남일보 28면 전면 광고입니다.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두환이 고도의 경제 성장, 프로야구 축구를 출범시켜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켰다고 했고요. 대통령 단임 직선제 기틀을 마련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초석을 세웠다면서 추모했습니다. 또 각하를 향한 왜곡된 일부의 증오와 분노 또한 관용과 이해로 채워져 치적에 대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두환의 모교인 대구 공고 총동문회 동문 장학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가 낸 광고고요. 광고가 나온 날은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때에 실렸더라도 비판과 비난이 일었을 텐데 네. 이 광고가 실린 때가 흔히 6월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장례 기간 중이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가 실리기 하루 전 9일에는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아들이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뒤에 이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 와중에 이 광고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일간지 두 곳에 실리면서 광주 전남 지역 특히 민심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특히 5.18과 관련을 해서 왜곡된 일부의 증오와 분노라고 표현하는 등 전씨를 노골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역사적 평가와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전두환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이고 이 자체로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언론사의 기본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공동체가 공감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에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역 언론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말했던 이런 일이란 건 지난해 3월이죠. 부동산 정책 비판하면서 만평에 갖다 썼던 구도, 그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광주를 얘기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사진을 패러디해서 모독했던 그 사건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비판이 많이 일었고요. 매일신문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두환 극락 왕생을 비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요. 5.18 구속 부상자회 대구 경북 지부 등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 96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요. 25년 만에 개정된 신문 광고 윤리 강령은 신문 광고의 진실성, 신뢰성, 법규 준수, 특히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은요. 신문 광고가 공공 질서와 미풍 양속, 신문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해당 조항 위반 건수가 145건이 됐습니다. 이 광고도 해당 언론사 지면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수익 또한 언론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번 일이 사회적 책임에 합당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민망한 일인데요. 다만 이들 언론사들이 우리 지역의 정서나 감정을 대변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저도 멸치, 콩 그리고 커피 참 좋아하는데요. 조금 과장을 해서 요즘엔 이런 개인 기호조차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의 SNS가요. 정치권을 넘어서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SNS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사를 공유를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2개를 함께 남겼습니다. 물론 몇 시간 뒤에 삭제가 되긴 했지만요. 멸공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한 하루 뒤였습니다. 정 부회장의 SNS는 많이 피드가 올라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내내 논란이긴 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이 특정 사건을 연상시키는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표현을 쓴 음식 감상평에다가 경쟁사를 저격하거나 물론 또 삭제가 되긴 했지만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해시태그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번지면서 더 크게 사태가 확대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했고요. 정 부회장과 마팔로우를 맺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마트에 가서 멸치와 콩을 샀습니다. 이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요 잇따라 멸콩 인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기류가 확산되는 게 좀 자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나 경제에 미친 효과가 또 따로 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 신세계 주가가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이후 1년 5개월 만에 하루 만에 6% 이상 크게 급락했습니다. 다시 그 뒤에 2.58% 올랐지만요 전날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세계뿐만 아니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등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요 하루 사이에 2,400억 원이 넘는 돈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관련 게시물을 지우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도 좀 자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불매와 매매 운동 2라운드로 때 아닌 좌우 색깔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조는요 성명을 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자유지만 그 여파가 직원들과 가족에게도 미치는 것을 고려하라면서 그간 펼쳤다가 접은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간 사업가로서의 자신을 좀 돌아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세계는요, 이 시류에 많이 영향을 받는 소비재 유통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용감하다는 생각, 그 용기로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간이 큰 분 같아요. 근데 SNS는 개인의 영역은 분명히 맞죠. 하지만 오너가 하는 SNS는 개인의 영역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노조가 역시 지적한 것처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 부회장이 SNS에 여러 글을 올리면서요. 기업 소통 경영의 대명사가 됐었습니다. 조선호텔이나 신세계푸드의 요리를 올리면 이 상품이 품절이 됐고요. 또 지난해 인수한 야구팀 홍보 효과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확산을 하면서요. 오너 리스크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오너 SNS를 기업의 공적 채널 창구로 여기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대기업 경영자라면 개인 인스타그램도 공적 대화 채널로 봐야 한다. 면서 기업인 계정이 곧 기업 계정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요 정 부회장의 이런 행보를 더 좀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는데요. 경영 철학에 대한 소신 발언도 아니고 철진한 멸공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는 건 그룹 이미지에 나쁜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번 계기로 정 부회장이 자신이 인플루언서인지 기업 최고 경영자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유통가 사람들의 말을 전한 보도도 눈에 띄긴 했습니다. 정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 경영자들, 기업인들도 SNS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분명히 있지만요. 그 자유의 대가가 개인에 대한 호불호, 비판, 지지를 넘어서 또 다른 피해를 야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축구 감독 퍼거슨이 SNS는 시간 낭비다 이런 말을 했고 가끔씩 인용이 자주 되는데요. 정말 유용하게 쓰지 않으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던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 정 부회장이라고 하니까요. 정 부회장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을 용기로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줄곧 생각하게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기초의회가 요즘에 기초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썽입니다. 대구 달서 구의회 김귀화 구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구의원은 달서구청 보조금으로 산 마을기업 차량을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도 같은 당 예비 후보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업무 추진비 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심이 벌금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귀화 구의원뿐만 아니라 달서구의회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시사톡톡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구의원들의 갑질 의혹이 일었고 공무원 노조가 비판 집회를 열자 의회가 여러 안건 처리를 앞두고 의회 일정을 중단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구의원은요, 정례회 도중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윤리위에 회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징계가 없어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약과고 재판, 그다음에 사직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공석이 2석인데요. 달서구의회는 박재형 전 달서구의원은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후배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하다가 기소가 되자 자진 사퇴를 했고요. 지난해 5월입니다. 그리고 김정윤 전 구의원은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종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기초의회 자질에 대해서 이 다룬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특히 달서구가 단골 손님이긴 했지만요. 근데 단골 손님이긴 하지만 달서구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갑질이나 음주운전뿐만 아니고요. 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하고 있나 이런 데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요. 대구 동구의회는 동구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1원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서 거수기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선거를 앞두고 이 선심성 예산이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검증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8대 기초의회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구 경북 기초의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시민단체 분석 결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칠곡 군의회는요. 군의원 전원이 한 번도 군정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돼서요. 올해부터는 그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급 보좌관 등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갖출 수 있는 등 권한이 강화됐는데요. 이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을 잘 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좀 고개가 갸웃거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6월 동시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더 깐깐하게 선거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 기자 말대로 권한이 강화된 만큼 올 지방선거는 정말 꼼꼼히 잘 뽑으셔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 주민 여러분들 특히나 분발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겨울부터는 이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 농구가 대구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10년 만인데요. 체육관을 찾는 팬들의 호응은 높지만 이 낡은 인프라는 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전자랜드 프로농구단을 인수하면서 대구는 야구, 축구에 이어서 농구까지 3대 프로스포츠가 열리는 도시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오리온스가 야반 도주를 하듯이 연고지를 옮기면서 프로농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된 대구에서의 농구 호응이 좋습니다. 지난해 11월 개막부터 대구 실내체육관은 3,800석 중에서 절반가량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70% 이상 그리고 주말에는 80% 이상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는데 인기를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죠. 오늘 오후에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대구에서 열린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농구 2년 만에 올스타전을 여는데요. 당초 잠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대구에서 열립니다. 올스타전이 대구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예매가 3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니 프로농구 인기가 얼마나 높은가 실감이 됩니다. 즐겁고 좋은 잔치가 벌어지는데 아쉬운 대목도 있다지요? 10개 모든 구단 팬들이 모이는 큰 잔치를 치르는 이 대구 실내체육관의 현실은 손님을 맞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대구 실내체육관은 10개 구단이 쓰는 체육관 구단 중에서 가장 낡았습니다. 규모도 작고요. 누수 현상도 있어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가스공사 모두 경기장 신축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시즌 종료 뒤에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 프로스포츠는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이미지 제고까지 파급 효과가 높습니다. 프로축구만 봐도요. 이 대구 시민운동장을 뒤집이 대구냉파크로 잘 리모델링한 효과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높은 농구 열기에 비해서 이 낡은 시설, 이 부끄러움을 팬들의 몫으로만 남겨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